안녕하세요. 네, 정부장의 해외 선물입니다. 내일부터는 또 즐거운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물론 내일 미국 증시는 정상적으로 열릴 겁니다. 요거 위에 좀 보이시나요? 여기 이렇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제 마우스로 할게요. 여기. 아마 여기일 것 같은데 잠깐만요. 대략적으로 요 자리. 요 자리 정도 보시면 이게 지난번 제가 5월 29일 날 오버나잇에서 넘긴 거예요. 넘긴 거고, 실질적으로 그 계약 건수는, 1300불 정도로 수익 마감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는 뭐 다 오픈하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3만으로 시작해가지고, 여기 밑에 보시면, 56,000입니다. 56,000. 그러니까, 현재까지 제가 지금 누적으로 보이는 스코어가 어느 정도냐면, 왜냐면 이건 지금 매매를 복귀하는 겁니다. 복귀하는 거고, 보시면 1300불 정도 나왔네. 여기 보시면 대략적으로 1300불이면 176만원 정도 스코어가 나왔고, 그쵸? 여기 보시면 176만원 정도 수익이 나왔고요. 사실 그날 매매를 또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도 많이 좀 벌었고, 요즘 매매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재밌어요. 그래서 지난번 오버나잇도 진짜 거의 뭐 마이너스 엄청 많이 갔었죠. 근데 제가 그 증거금이 필요하다. 여기서 로스컨 하면은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린 부분도 있었고, 그런 내용들이 딱 맞아 떨어지면서 지금 보면 기술주들이 일찍 다 랠리잖아요. 엔비디아도 가고 있고, 엔비디아가 다시 시초 1등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2등이고, 애플이 3등이고, 그리고 뭐 최근에 좀 테슬라는 주가가 좀 부진하죠. 전기차 판매량이 좀 부진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제가 생각한 시나리오대로 갔어요.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제가 이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약간 엇박으로 들어갔었던 게 있어요. 그 자리가 어느 자리였냐? 요 자리였어요. 요 자리 기억나시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런 자리.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긴 한데,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빨간색 이동평균선이 21이평선이에요. 근데 이걸 한번 제가 좀 확대해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려보면 요게 이제 21평선. 제가 얘기한 대로 지금 가고 있죠. 61일평선이 200일평선을 골든크로스 내면서 지수가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생각한 시나리오대로 지금 다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우리가 요 자리 들어갔잖아요. 요 자리가 어느 자리였냐면 요렇게 한번 그어보고, 여기가 이제 요게 요거죠. 그죠? 요게 요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서 엄청 흔들기 구간. 근데 단기 평선에 요렇게 나오잖아요. 이거는 올라타면서 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4거래일 연속 올라갔습니다. 그죠? 그 월요일 날에도 사실 400불인가요? 제가 이제 수익을 좀 냈던 것 같은데, 월요일 날에도 한 77만원 정도 벌었고, 그러니까 이번 주에만 220만원 번 거예요. 220만원. 그러니까, 사실 기법도 되게 중요하고 하지만, 결국 시총 상위주들의 어떤 방향성만 내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사실 이런 거에 안 흔들리죠. 여기 아마, 소위 말하는 정말 전문 트레이더들도 다 털렸을 거예요. 근데, 결국 저는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지만, 이 방송을 계속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되게 높은 승률로, 제가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나스닥 매매하시면서 한 일주일에 많게는 한 150, 그죠? 적게는 한 100만원 정도, 한 달에 한 400 정도, 400 정도 버는 거 제가 얘기 한번 드렸었고, 그리고 진짜 시장 방향성이 내가 좀 뭔가 확률적으로 80% 정도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그러면 당연히 그거는 베팅을 볼 자리가 있는 거죠. 베팅해 볼 자리. 그러니까 보시면 여기 어딘가에 들어가는데 기억도 안 나요. 잘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한 방향성대로 갔고, 결국 지수는 그 이상으로 올라와서 저는 요런 좀 스코어들 1300불이 수익 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게 저희가 방송한 지 3달이 채 안 됐을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더 됐나? 근데 보시면 이게 지금 어떤 스코어냐면, 잠시만요. 누적으로 대략 어느 정도냐? 한 26,000불 이 정도거든요. 3,500만원. 그러니까 웬만한 중소기업 신입사원 연봉을 한 개 분기 만에 번 거예요. 3달 만에. 그러면 솔직히 이 연봉 3천만원 가지고 의미가 있나요? 그죠? 월 300도 안 될 텐데. 결국 자기 본업이 연봉이 한 4, 5천 깔고 저녁 시간 활용하면서 이렇게 매매를 하자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하시라고.
이거는 뭐 강권도 아니고 그냥 제가 방송 이렇게 하는 것도 이렇게 자산을 추적하고 나가는 분들도 분명 계신다. 그런 것들 좀 알아두시기 좋을 것 같고, 물론 환율이 좀 떨어져서 아쉽죠. 그래도 우리는 열심히 국위선양하면서 외화거리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고. 잠시만요. 제가 목이 말라가지고 잠깐 물 좀 챙겨서 오겠습니다. 네, 이제 그동안 했던 매매 복귀는 마무리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부터 방향성을 또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결국 기술적으로는 중요한 자리가 왔습니다. 결국 이거를 뚫어서 지수가 다시 한번 상승 랠리를 뿌리는지,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시진핑하고 그리고 트럼프의 이제 무역 협상이 조금 일단락 되는 그 구간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여기가 잠시만요. 그럼 요게 좀 뚫어서 다시 한번 또 나스닥도 신고가를 좀 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몇 가지 좀 보여드릴 건 있는데, 우선은 나스닥 지수 한번 보고요. 플러스 0.22%, 한국 시간 기준으로는 저녁 10시 20분입니다. 10시 20분에 0.22포인트에서 지금 나스닥이 어디에 위치했는지 한번 확인하고요. 근데 지금 갑자기 1분 봉으로 갑자기 지수가 이거 팍 튀었어요. 팍 튀었습니다. 근데 좀 뉴스는 알고 가실 필요가 있는 게, 방금 딱 시작하기 찰나에 딱 나오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 중국 지금 시진핑과 트럼프, 미국의 트럼프가 현재 전화통화 중이다. 네, 저는 만약에 여기를 지켜주면 올라갈 거라고 좀 보고 있는 거고, 아직까지 뭐 명확하게 어떤 내용이 나왔고, 바로도 뭐 협상이 좀 결렬이 됐다,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다, 안 좋은 쪽으로, 그럼 바로 또 금방 나오는 거니까, 지금은 무리해서 그 뉴스에 타기보다는 흐름을 장 시작하고 나서 기술적으로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좀 포인트일 것 같고, 테슬라를 제외한 나스닥 시가총액 기업들은, 상위 기업들은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테슬라, 그리고 이미 뭐 신고가를 기록한 팔란티어, 뭐 이런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괜찮아요. 어차피 신고가 간 기업들도 쉬어가는 흐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제가 또 그림대로 가주는지 한번 궁금하네요. 장 시작하기 한 10분 전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저는 좀 상승 랠리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는 배트를 좀 짧게 잡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이번 주 화요일 저녁에 한국 시간으로 그때 이 지난번 들어갔던 진입했던 물량을 정리를 했어요. 그거는 다른 걸 다 떠나서 그냥 이거 하나였습니다. 별거 없고, 리스크 관리 최우선. 그 목적에서 한 150불 정도 벌고 나온 거죠. 1,500불. 150불은 뭐 돈도 아니니까. 그래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참 의미는 있네요.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캔들이 1분봉에서 61평선 지켜주고 있고, 지금부터는 21평선을 돌파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 과정 속에서 보시면 이렇게 21평선이 상승 추세를 좀 만들어 가려고 하지 않나. 그렇죠? 여기서 만약에 반등이 나오면 또 여기까지도 한번 열려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은 뭐 요 라인까지도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시진핑 통화로 인해서 지수가 끌어올라간 거, 요런 것들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은 조금은 이 상승 랠리를 편하게 누릴 수 있는 구간은 아니다. 그렇죠? 왜냐면 요 자리 돌파도 쉽지 않았었고, 지금은 우리가 이제 제가 좀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드리자면, 만약에 상방이 열린다면 22,133포인트 정도까지 열리고요. 만약에 눌러준다면 어디를 지지받아줘야 되냐? 21,500포인트. 여기를 좀 지지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 속에서 지수 레벨들이 유지가 돼야지, 여기서만 이탈해버리면 또 열려요, 하방이. 근데 그럴 구간이기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역헤드인지 숄더 패턴을 완성시키면서 전고 라인까지 끌고 왔습니다. 다시 한번 또 신고가를 가는지도 충분히 가능성이 열려 있고요. 근데 지수가 전고 라인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상승 촉매제, 상승 트리거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건 아까 제가 얘기드렸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요 부분들이 잘
좀 일단락 되는 게 가장 최우선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잠시만요. 엔비디아도 딱 지금 정고점 라인이기 때문에 쉬어갈지 넘어갈지 이 영향도 물론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엔비디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한번 볼게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잠시만.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지금 계속 신고가 중이고, 또 애플은 슬슬 추세를 조금 돌리려고 하네요. 예. 애플은 어떻게 되고 있냐면, 작년 12월에 고점을 찍고요. 예. 좀 이렇게 계속 레벨 다운이 되다가, 오른 흐름들이에요. 예. 만약에 애플까지 뭔가 AI 쪽, 그러니까 생성형 AI 쪽으로 뭔가 나온다면, 시세는 또 레벨업 되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엔비디아가 정고점 돌파에 신고가 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거기에 조금 힘을 보탠다면, 애플이, 좀, 무역관세가 중국이랑 완화가 되면, 제가 예전에 그 얘기 한번 드렸었죠.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애플이 다 어디서 만들어져요? 다 중국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럼 중국에서 만들어가지고 애플 딱 붙여가지고 미국에서 팔리는 거예요. 그럼 이 만들어진 이 완제품에다가 이제 애플 딱 로고 딱지 만들어서 미국한테 팔려야 되는데, 그때 들어갈 때 중국 관세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애플의 주가가 사실 못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마저 만약에 이번 중국과 미국의 완화 문의가 된다고 했을 때는 달라질 거고, 최근에 어떤 스토리가 있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너란 남자 진짜 어렵다, 디피컬트하다, 너란 사람 너무 어려운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야 분명 너네가 잡고 있는 히토류 수출 통제 풀라고, 근데 왜 안 풀고 있는 거야? 우리 지금 협상 잘하기로 했잖아. 요게 좀 일단락이 되면서 최근 좀 소강 상태였고, 하지만 시장은 무시하고 올라갔어요. 그렇죠? 일봉상 보면 시장은 무시하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만약에 오늘 지금 이 두 명의 통화가 유리하게 된다고 했을 때, 잘 풀린다고 했을 때는 좀 신고가 갈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국 쪽에서 이런 얘기 있습니다. 야, 절차라는 게 있잖아. 절차라는 게, 우리 좀 절차 밟고 좀 해야지. 그냥 너네랑 협상했다 해가지고 바로 풀면 되겠냐? 절차라는 게 있는데, 그런 얘기를 또 중국 측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서로, 야, 어쩌고저쩌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는 있지만, 그 순환 밑에 내용들 살짝 살펴보면은, 이 부분도 그 둘이 생각한 만큼의 속도가 나오지는 않지만,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다. 예. 그래서 상방에 대한 무게 중심은 계속 열어놓어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대신 이게 원웨이로 팍 가느냐, 아니면 쉬었다 가느냐, 요 둘 중에 하나일 것 같다라고 보는 거죠, 저는. 그래서 왜냐면 지금도 이 21평선이랑 캔들이랑 조금 벌어져 있어요. 저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상방에 좀 배팅을 하고 싶다면 요런 자리가 베스트지 않을까. 좀 눌러줄 때 이런 어떤 추세선에서 눌러줄 때, 그러면은 조금 더 그러니까 이거죠. 1000불 벌 거 2000불 벌 수 있게 좀 싸게 사는 능력이 지금은 조금 필요하다. 그게 오늘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핵심 포인트고요. 국내도 보면은 살짝 좀 테크가 살아나고 있어요. 이제 장 시작하기 한 2분 전인데, 조금 높여 나가네요, 지수도.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신화통신에서 트럼프 시진핑 정화 통화다. 근데 이 내용이 어떻게 나올지 예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변동성이 위로든 아래든 크게 흔들릴 수는 있어요. 네. 그거를 좀 참고해서 배트를 짧게 잡고 방향성이 확인되고 나서 진입해도 저는 무리 없다. 네. 그게 제 개인적인 판단이고, 1분봉 보면 그쵸? 네. 여기도 보시면 1분봉상으로도 요라인 그리고 요라인 딱 요 라인 부분에 있어요. 요 선이 좀 더 맞겠네.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가면서
딱 박스를 뚫어버리면서 딱 갈지, 이거는 예측보다는 대응을 더 잘해야 되는 시장 같습니다. 같고 이제 장 시작하기 한 10초 정도 남았네요. 10초 정도 남았고 분위기는 괜찮습니다. 분위기는 괜찮고 나스닥 지수도 조금씩 높여 나가는 것 같고 시작했습니다. 쭉쭉 가네. 쭉쭉. 엔비디아도 좋고 바이로 한번 사놓겠습니다. 사놓고 으아 또 이러네. 저는 시가총액 상위주도 흐름들은 나쁘진 않아서 아이고 또 오늘도 또 고난의 시간이 진짜 밀리네. 야 장대양봉을 그대로 때려맞네. 야 61선을 좀 지켜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엔비디아가 좀 힘이 빠지긴 하는데 야, 하하하. 오늘은 느낌이 싸한데요? 와. 그러니까 201평선으로서 일본 봉상으로 지켜주는 게 제일 중요한데, 하방의 힘이 세긴 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요렇게 갈지는 좀 봐야 되겠네요. 세 번째 봉은 좀 양봉으로 마감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오,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가자. 이거 올라타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전환되네요. 오늘은 엔비디아보다는 지금 트럼프랑 시진핑 얘기에 많이 더 주목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엔비디아 주가가 그냥 정말 급등을 하는데요. 급등 급락을 막 하고 있어요. 이게 맞나? 엔비디아가 밀렸네요. 엔비디아가 시총이 밀리고 다시 마이크로소프트가 올라왔네. 박핀. 요거는 우선은 정리를 할게요. 우선은 마이너스 한 900불 정도 손실이고 벌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그 타격은 없을 것 같은데 어렵네요. 오늘 매매하기가. 보시면 여기를 위아래 기준으로 똑같이 좀 움직여요. 보시면 크게 뭘 어쩐다 저쩐다가 아닌 것 같은데 그 시진핑과 트럼프 얘기에 따라서 분위기도 달라질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마이너스 한 900불 정도
매매, 엔비디아 다시 올라왔네. 지금 나스닥은 좀 내려왔어요. 우리가 시작할 당시보다. 플러스 0.13? 우리가 확인했을 땐 아까 플러스 0.29까지 갔잖아요. 좀 내려온 상태고. 200일 이평선을 지켜주느냐. 이게 좀 핵심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변동성이 별로 없어요, 오늘. 요게 오늘 움직임이거든요. 어떻게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그러겠어요. 쉽지 않은 시장이긴 해요, 지금. 저도 이렇게 해서 좀 때려 맞았고, 방향성이 좀 어떻게 나올지 좀 봐야겠네요.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테슬라는 계속 밀리고 있고, 근데 지금 뭐 시장이 테슬라 따라가는 것 같진 않아요. 예. 엔비디아를 따라가면 따라가지. 또 어려워, 이게 시장이. 왜냐면, 요때도 사실 제가 좀 고생했잖아요, 이거. 그죠? 지금도 또 고점에서 이 캔들이 나오거든요? 영망치형 캔들. 요렇게. 지난번 자리도 그렇고, 오늘 자리도 그렇고. 이걸 어떻게 소화시키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은. 근데 결국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엔비디아, 그러니까 중국이랑 미국이 이 무역 관련된 거를 잘 정리만 하면 최대 수혜주가 누구죠? 엔비디아예요. 네. 엔비디아는 중국 시장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네, 저가형 칩을 만들어서라도 어떻게든 팔겠다라는 게 지금 젠슨왕의 방향성이기 때문에 참 오늘은 애매하다 시장이. 그러니까 지수 일봉 위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밑으로 쏘든 이상하지가 않은 것 같긴 해요, 지금 시장이. 그러니까 제가 제일 좀 좋아하는 자리라고 한다면 어떤 자리냐면, 그러니까 요게 돌파 한번 시도했다가 시장이 힘이 강하면서 요런 자리들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요런 자리들. 이게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번에 만들어진 이 박스 라인을 하향 돌파하면은 하방이 열리겠죠, 또? 그러면은 다시 눌러줄 때 뭔가 좀 하방을 한번 쏠 것 같긴 한데. 잘 정리했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방향이 하방으로 가다가 트럼프랑 시진핑 얘기에 따라서 어떻게 해서든 바뀌어도 이상이 없는 거예요. 전체적인 방향성은 쭉 하방입니다. 하방이고, 오늘 요런 것 때문에 아까 여기서 또 셀을 좀 고민해볼까 했는데 또 언제든 또 요렇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그 시장 얘기에 계속 주목해볼 수밖에 없어요. 예. 주목할 수밖에 없고. 최근에 또 미국에는 요런 뉴스도 많이 나와요. 예. 이 민간 고용 지표가 어제 안 좋았죠. 실업사 청구 건수도 안 좋았죠. 근데, 그 얘기도 좀 드려야겠구나. 근데 미국 GDP 성장률은 아마 굉장히 잘 나올 거다라는 전망치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나오고 있고. 좀 상당히 노려볼 만한 것 같긴 해요. 네, 지금. 오늘 시장 재밌구만. 재밌어. 아니, 뭔가, 또 안 나와, 방향성이 안 나와요. 예. 근데 이번에 만들어서 돌파하면서 가는 건지, 그러니까 뭔가 어설프게 하긴 지금 애매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보면 0.2%까지 올랐다가 마이너스 0.12% 요 정도에서 움직이니까 이게 뭔가 애매해요. 예. 여기서 팔 수 있는 거 쉽지가 않죠. 오늘은 거의 난이도 극상. 예. 셀 갈까 하다가도 계속 엔비디아랑 마이크로소프트랑은 시가총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지금 이게 시작하고 한 12분, 13분? 되려나? 없어요. 네, 움직이는 게.
그러니까 아마 두 명의 그 전화통화가 어떻게 나올지 그걸 좀 관망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 애매하다. 애매해. 너가 딱 중요한 자리들을 좀 넘어서면 좋은데 이렇게 201평에서 이러고 있고 방향성이 명확하게 조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안 나오고. 계속 지켜보는 것 같아요. 여기서 언제든지 삐끗하면 급락이 나와도 급등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그래서 뭔가 이제 뭐 빅쇼트를 아니면 뭐 아직 나스닥 음전환 했습니다. 음전환 했고 짧게 한 셀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셀로 한번 잠깐 들어가 보고 한 번만 더 밀면 정리하고요. 아까 손실한 거 절반 정도는 좀 복구할 수 있는 게 한 번 더 밀자 시원하게. 오케이. 한번 하락빔 세게 나오면 그때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아니니? 이 밑꼬리 잡으면서 한번 씩 밀면 그때 아마 제가 포지션 정리하는 자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치? 그래서 밑꼬리 잡아먹고 감자니? 어우, 세이버팅 해가지고, 그다, 마이너스 300불 정도? 괜찮아요. 한 번 더 밑으로 쏠려나? 그래서 첫 번째는 마이너스 한 900불, 두 번째는, 좀 600불까지 먹었는데, 566불 찍혔네. 그래서 마이너스 한 350불 정도? 되네요. 셀포싱 한 번만 더 들어가 볼게요. 한 번 더 셀이 나올까요? 이게 또 내일 아침에는 그 브로드컴 실적 발표가 또 예정이 돼 있어요. 눌러줬을 때 셀했으면 좋았을 텐데. 멋있게 좀 차분히 좀 할걸. 잠깐만요. 한 번 더 밀릴 것 같긴 한데. 이거 정리하겠습니다. 매매를 많이 해봤자 꼬이네요, 계속. 에이. 오늘은 한 1300불 정도? 손실입니다. 1300불 정도. 계산기를 한번 때려보면. 그러니까 벌어놓은 게 있으면 사실 여유롭긴 하거든요. MR을 오늘 또 욕심내서 많이 하다 보니까 40만원 손실 볼 거를 오히려 그죠? 요런 기술적 요런 자리에서 들어가는 게 베스트였는데 요런 자리에서 셀로 셀이 무지막지하게 땡기는데 매매를 더 하는 게 지금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는 셀이에요, 셀. 그쵸? 반등 나오고 또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 추세 전환을 좀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는 하락 기조다. 이렇게 보시면. 제가 그 5월 29일날 들어간 포지션도 화요일날 정리했던 이유가 또 그거였고. 안 빠르고 됐을 뻔했네.
매매를 많이 하는 게 좋은 건 아닌데 셀을 들어가야 하는 건가. 제가 지금 딱 두 개 보고 있어요. 엔비디아랑 그리고 브로드컴이랑. 그러니까 저는 이 기술주들이 가느냐 못 가느냐, 그게 지금 오늘 이 지수의 트리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그 뉴스, 중국 시진핑이랑 트럼프의 서로, 그러니까 애매한 거예요 지금. 예. 또 열쇠에 들어갔다면 또 때려 맞고. 오늘은 뭔가 매매를 많이 하는 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오늘 저의 오늘 실패 요인이고, 이 복귀를 한번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도 뭐 누적으로는 수익을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1,300불이 살짝 아쉽긴 한데 좋은 경험했죠. 또 이런 거 통해서 한 단계 레벨업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수가 갇혀 있으니까 매매를 뭘 많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지금 뭔가 바이로 포지션을 잡았을 때 자칫 잘못하면 이 트럼프랑 시진핑 얘기가 달라진다고 했을 때 갑자기 또 여기서 빠그라지면 언제든지 또 한번 밑으로 나올 수 있는 구간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같은 거를 제가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똑같아요, 지금. 직전 고점 라인에서 이런 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뭔가, 오늘은 아쉽지만 욕심낼 건 아닌 것 같아요. 욕심낼 건 아닌 것 같고. 엔비디아 0.5% 갔다가 또 0.32로 가고. 브로드컴? 다시 또 살아나고 있네, 지수들. 그래서 살짝 오늘 엇박이 2번 났고요. 예. 요거는 또 복귀해서 다음에 또 잘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선 저는 사실 5월 29일에 들어갔던 그 건이 잘 마무리돼서 궁극적으로는 그걸로 또 한 단계째 레벨업이 된 거잖아요. 계좌가. 그거를 좀 생각해 주시고, 지수가 안 나올 때 무리하게 매매하지 말자. 예. 여기서 저는 한 단계 더 밑으로 쏘지 않겠어? 뭔가 이제는 지수 조정받을 타이밍이 됐고, 여기서도 낙관적인 시각을 가졌던 것도, 그죠? 장 좀 시작하는 거 보고 진입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면, 아싸리 그냥 200일 이평선 깨지고, 음봉에, 요 자리에서 그냥 셀로 들어가는 것도 괜찮았을 텐데, 오늘은 제가 조금 집중력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예. 그래도, 누적으로는 어떻다? 예, 계좌가 계속 우상향 중이다. 예. 이게 핵심입니다. 예. 계속 이렇게 되고 있으면 답이 없어요. 예. 매매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처음 하신 분들은 소액이라도 조금씩 내가 시장과 호흡을 맞춰본다는 생각들을 가지시고, 그렇죠? 가지시고. 그래서 매매가 될 때는 또 열심히 하고, 또 안 될 때는 좀 쉬어가는 것도 매매에 있어서는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큰 매매할 때는 증거금이 필요하다는 거, 작은 매매할 때는 계속 방향성 잘 따라가자는 거, 그런 측면에서 좀 강조를 드리고, 오늘은 개인적으로 마지막으로 좀 시장 브리핑 드려보자면 중요한 라인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여기에 걸쳐 있었고, 그쵸? 요게 지금 시진핑이랑, 오늘 제가 시진핑 얘기 몇 번인지 모르겠네요. 그쵸? 요거에서, 다시. 요거에서, 그쵸? 요 중심가 라인을 지켰다는 거. 그쵸? 근데 여기 무너지면서 내려갔고, 그리고 여기 무너지면서 또 내려갈 채비를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밑에 있으면은, 뭐다? 한 방 더 밑으로 쏠 수 있고요. 그죠? 여기 만약에, 이 라인을 만약에 지킨다면은, 이렇게 좀 갈 수도 있는 거죠. 아따, 괜히 팔았네, 아까. 매매 정답은 없습니다. 매매는 대응이 훨씬 더 중요한 거고요. 저 같은 사람은 어차피 수익을 쌓아가기 때문에 부담이 없어. 손절하더라도. 그래서 차곡차곡 잘 쌓아가는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고요. 연휴 잘 보내시고 저는 또 다음 주 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